고등뿌리 수학은 고등학교 수학나무의 뿌리입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은 이 고등뿌리 수학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번 PPT는 유리수와 무리수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유리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리수에는 이제 첫 번째로 자연수가 있죠. 자연수란 뭐냐면 1, 2, 3, 4, 5, 6, 7 이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수예요. 이 자연수는 이제 무엇이냐면은 인간이 이제 원시 시대부터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원시 시대에 인간이 이제 수를 셀 때 동물의 수나 가축의 수나 혹은 사람의 수를 셀 때 1, 2, 3 하나, 둘, 셋 이게 하나씩 증가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씩 늘어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수를 세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원시 시대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자연수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원시 시대부터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제 원시 시대부터 이렇게 하나, 둘, 셋을 세다가 뭐 몇만 년이 지났는지 뭐 몇십만 년이 지나서 그 인간이 이거 뺄셈을 이제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때 가서는 숫자에다가 이런 마이너스라는 걸 붙여서 음수를 만들어서 이런 음수의 정수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참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인간은 0이라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게 되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사람들이 이런 음수와 0과 이미 자연수는 가지고 있었고 해서 이런 세 종류의 수를 가지게 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종류의 수를 정수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수는 마이너스 음의 정수라고 하죠. 이걸 음의 정수, 0, 그리고 양의 정수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양의 정수가 자연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정수를 가지고 뭐 덧셈도 하고 뺄셈도 하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곱셈도 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정수를 가지고 많이 계산을 해왔겠죠. 정수란 음수와 0과 양의 수인데 자연수인데 이걸 가지고 덧셈, 뺄셈, 뭐 곱셈을 해왔겠죠. 그러다가 어느 시기 뭐 몇만 년이 몇십만 년이 지난 후에라도 인간이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비율 혹은 나눗셈을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런 분수, 어떤 정수로 나누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무엇으로 나누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것이 이제 분수가 됩니다. 이것이 분수가 되는데 그동안에 인간은 그 수는 정수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분수를 만들 때도 정수와 정수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정수라는 수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분수는 정수와 정수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분모라고 부르고 이걸 분자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제 분자 나누기 분모 이것이 이제 분수의 의미죠. 분자 나누기 분모 이것이 분수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정수라는 수를 사용해서 분수를 발명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분수는 우리가 부르는 이 바로 유리수입니다. 그건 유리수가 바로 분수이고 분수가 바로 유리수입니다. 이건 수학적으로도 그대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수학적 정의로서 유리수는 분수고 분수가 유리수입니다. 그리고 분수는 정수와 정수로 만들어집니다. 분모도 정수고 분수도 정수입니다. 이것이 분수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수를 만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자연수나 정수는 뭐죠? 자연수나 정수는 분모가 1인 분수예요. 분모가 1인 분수고 이것이 자연수가 되고 정수가 되니까 분수 안에 당연히 자연수와 정수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분수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수에는 자연수, 정수가 포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당연하죠. 분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생각하면 당연히 분수 안에 자연수가, 정수가 포함이 되고 분수가 바로 유리수이니까 유리수 안에 자연수, 정수가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 유리수 할 때는요, 이 유리수 할 때는 그냥 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게 그 이 용어나 이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 유리수 하면 이건 분수다. 분수가 유리수다 하고 분수로 생각하시고 분수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분수는요, 이걸 풀어야 되겠죠. 정수 나누기 정수인데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걸 풀면 이제 소수가 나올 것이죠. 이 소수가 나오는데 분수를 풀어 쓴 것이 이제 소수예요. 분수를 풀어 쓴 것이 소수인데 이 분수를 풀어 쓰면요, 분수는 유한소수와 순환하는 무한소수로 풀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유리수예요. 이 유리수는 유한소수와 순환하는 무한소수로 풀어진다. 이 말은 분수는 유한소수와 순환하는 무한소수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8분의 1 이런 것 같은 건 0.125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기서 끝나죠. 유한해요. 여기서 끝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유한소수가 되거나 7분의 1 같은 건 0.142857, 142857 이렇게 해서 무한히 순환이 됩니다. 이래요. 그럼 이것은 이제 우리가 분수로 표현하는 방법은 이 순환하는 자릿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이것을 실제로 수학적으로 분수로 표현하면 수학적으로 분수로 표현하면 이것은 9가 분모가 6개, 6자리니까 999, 999하고 그 다음에 142857 순환하는 숫자를 쓰면 돼요. 이것을 실제적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돼요. 실제로 나누면 0.142857이 되고 이것이 7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분의 1은 이것과 같고 또 이것과 같아요. 이거 실제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수는 유한소수와 순환하는 무한소수로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0.574, 574, 574는 마찬가지죠. 0.574하고 순환하는 자릿수에다 점 3개 찍죠. 그럼 이거는 순환하는 자리가 3자리니까 999가 3개, 999분의 574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정리하면요, 우리가 유리수는 분수고 분수는 정수 나누기 정수, 정수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유리수라고 할 때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그냥 분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수학 문제를 푸시면 돼요. 수학적으로 분수는 유리수고 유리수가 분수입니다. 그럼 이제 순환하는 유한소수를 분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보죠. 1.353535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 소수만 떼어내야 돼요. 1 정수하고 소수를 떼어냅니다. 1 플러스 99분의 35 이렇게 되죠. 순환하는 자리가 두 자리니까 99, 9가 2개 들어가고 위에 35 이거를 더하면 99분의 134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정수와 소수 부분을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합하거나 한 분수로 만들면 됩니다. 0.25252525는 마찬가지죠. 두 자리로 순환하니까 99, 9가 2개 들어가는 겁니다. 99분의 25 이렇게 되죠. 또 0.02525 이렇게 0.0 이런 건 어떻게 되는가요? 이거는 우리가 기본이 이제 이 소수짜리니까 이런 거는 99분의 25, 0.25를 10으로 다시 나눈 거 아닙니까? 0.25를 다시 10으로 나눈 거니까 99분의 25 나누기 10 이렇게 해야죠. 이거를 10으로 나누면 0.0이 오니까
그러니까 99분의 25를 10으로 나눕니다. 그럼 얼마죠? 이건 990분의 25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 식이 이것이 이제 순환하는 무한소수를 분수로 만드는 기본식이죠. 여기 정수가 들어가면 1 더하기 이렇게 해서 분수를 만들면 되고, 앞에 0이 붙으면 이건 10으로 나눈 거니까 99분의 25에서 10으로 나누면 990분의 25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식이에요. 여기에 정수가 붙든 이렇게 한번 붙여서 다시 분수를 만들면 되고, 이렇게 0이 앞에 붙으면 이건 10으로 나눈 거니까 나누기 10해서 990분의 25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3.24, 574, 574, 574 이것도요. 순환하는 건 떼어내야 돼요. 순환하는 건 떼어내고 3.24 더하기 0.00574 그렇죠? 3.24가 요건 떼어내고 이건 떼어내고 그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나머지가 0.00574 574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3.24 더하기 어떻게 돼요? 이거는 574 574 세 개니까 990분의 999분의 574가 되는데 0 두 개가 앞에 붙었다는 건 100으로 나눴다는 거 아니에요? 100으로 나누니까 여기 0이 더 붙어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걸 다시 분수로 만들려면 3.24 곱하기 99,900 해가지고 분수로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순환하는 무한소수를 분수로 만드는 것은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정수가 있으면 떼버리고 그 다음에 0에 붙으면 이거는 10으로 나눈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이런 것은 순환하지 않는 부분 3.24와 순환하는 부분으로 떼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3.24를 다시 이제 99,900으로 곱해가지고 한 개의 분수로 만들면 되지요. 그래서 이제 유리수를 정리하면 유리수는 분수입니다. 유리수는 분수예요. 그런데 이제 이 유리수는 분수는 그렇죠? 분수. 저는 이제 분수라는 표현을 더 쓰기를 좋아하지만 이렇게 하면 금방 들어오잖아요. 유리수 하면 또 이게 분수 두 번 생각해야 되지만 그냥 유리수는 분수니까 분수는 순환하는 무한소수가 있고 유한소수가 있고 또 여기는 정수가 있고 이건 분모가 1인 분수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자연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유리수에는 이런 식의 네 가지 숫자가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죠. 순환하는 무한소수, 유한소수, 정수, 자연수가 유리수에 들어갑니다. 유리수라는 건 바로 분수를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유리수는 영어로 이제 Q라고 표시하고 정수는 Z로 표시하고 자연수는 N. 이건 아까 얘기대로 내추럴 넘버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영어로 표시할 때 이렇게 됩니다. 가끔 이런 표시가 나오니까 이것은 기억해 두는 게 좋으실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는요 무리수에서 무리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유리수는 분수라고 했어요. 분수라고 했죠. 그러면 분수가 아닌 것이 무리수가 됩니다. 무리수라는 건 분수가 아닌 수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수를 무리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수 이치가 없다 하는 그런 말도 되지만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요, 여하튼 무리수는 분수로 유리수에 이제 반대되는 거니까 유리수에 반대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것은 이제 하나는 유자 쓰고 무자 썼겠지만은 무리수란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수가 무리수입니다. 근데 이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수는 어떤 걸까요? 아까 이제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구자가 10자리로 순환한다면 9를 10개 붙이고 분모에 붙이고 그것분에 이제 순환하는 수를 쓰면 되는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파이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3.142로 구해가면서 이게 한 20년 전에 100만 단위까지 했는데 그래도 순환하지가 않고 막 숫자가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2라는 이제 자연상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이게 순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파이를 분수로 표현하려면 이게 말씀드린 20년 전에 한 100만까지 갔는데 수가 100만 자리까지 계산했는데도 순환하지 않으니까 그거 하려면 파이 같은 건 100만이 아니라 구자를 무한대 써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순환하지 않으니까 분수로 표현하려면 여하튼 구도 그냥 한없이 나가고 여기에 나가는 숫자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이 분수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게 순환하면 100만 자리까지 가서 그 다음에 순환한다면 100만 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3.14, 9로 1호 9이 뭐 막 나가면 되는데 이게 그 무한으로 숫자가 나가도 이게 순환하지 않으니까 분모를 구자를 무한개를 써야 되잖아요. 얘는 분수로 표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실 때 무리수란 분수의 반대예요.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수. 이거 파이를 이런 숫자는 앞에 밑에 분모를 무한대만큼 써서 계속 써나가야 되니까 분수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무리수란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수입니다. 그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수라는 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예요. 그러니까 무한히 순환하지 않으니까 구자도 무한히 써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리수는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수, 분수로 표현할 수 있으면 이거는 유한소수나 순환하는 무한소수가 되기 때문에 분수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이와 같이 분수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리수라고 해요. 무리수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수 이렇게 해도 되고 이제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수라는 것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입니다. 이것이 무리수예요. 그러니까 무리수하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이것이 무리수입니다. 그리고 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분모를 구자를 무한대 써나가야 되기 때문에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수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데 이것을 분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분모를 무한히 써나가야 되기 때문에 분수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이고 이것은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수입니다. 이것이 무리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학에서 무리수와 유리수를 실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실수, 허수가 나오지만 이 무리수와 유리수를 합하여 실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수예요. 무리수하고 유리수하고 합한 것을 실수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 어느 숫자가 더 많은가 한번 이걸 생각해 볼까요? 여기 실수라는 세계가 있어요. 실수라는 큰 세계가 있는데 여기서 무리수가 얼마나 많고 유리수가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 실수라는 세계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무리수고요. 유리수는 이 점 하나 크기밖에 안 돼요. 이렇게 수에는 무리수가 많습니다. 이 무리수가 훨씬 많아요. 유리수는 여기에 점 하나밖에 안 돼요. 이 유리수가 우리가 다 많이 쓰는 분수죠. 분수도 되고 정수도 되고 자연수도 되고 이것이 이제 유리수인데 유리수의 세계는 이렇게 작아요. 무리수의 세계가 유리수의 세계에 이렇게 거의 무한대만큼 많을 정도로 무리수의 세계가 큽니다. 무리수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 무리수와 유리수를 합해서 실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실수는 이제 영어로 R이라는 것을 real이라는 게 real number 진짜의 수다 이거죠. real number에서 R자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고 실수의 세계 중에서 무한히 큰 실수의 세계 중에서 무리수가 다 차지하고 유리수는 점만큼밖에 없다. 이렇게 유리수의 숫자가 작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요, 우리가 이제 수하면 보통 실수니까 수의 크기와
증가와 감소를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어요. 수는요, 이쪽이 큰 수죠. 3, 4, 5, 6, 7 이쪽 큰 수고 1로 갈수록 작은 수입니다. 작은 수예요. 그러니까 수가 여기서부터 1로 갈수록 수는 커진다 하거나 혹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이너스 쪽으로 증가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7하고 5가 마이너스 쪽으로 보면 마이너스 음을 붙이면 이게 크니까 어떤 경우에는 마이너스 쪽으로 증가한다 이런 말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음의 방향으로 증가한다. 숫자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쓰는데 수라는 건요, 마이너스 3에서 5, 마이너스 7로 가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증가한다 이것이 아니고 이건 그냥 감소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이 큰 수고 왼쪽이 작은 수예요. 그럼 수가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마이너스 방향으로 증가한다 혹은 이런 표현을 썼다면 이건 아주 틀린 표현입니다.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수는 여기서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감소한다 이건 얘기가 돼. 마이너스 방향으로 감소하죠. 감소한다. 여기서 뭐 플러스에서 감소한다 돼요. 하여튼 이거는 1로 갈수록 이쪽이 큰 수고 작은 수니까 이건 감소한다고 표현을 하셔야 돼요. 이건 마이너스 방향으로 증가한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 이런 생각을 하면 수학 문제 풀 때 사실 틀리게 푸는 수가 나와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수학 문제를 잘못 풀 수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 절대로 수는 이렇게 갈 때는 그냥 감소한다. 그래서 수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 두 가지로만 표현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양의 수에서 이렇게 해도 감소하는 거고 음의 수에서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해도 감소하는 거지 음의 방향으로 증가한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하여튼 수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쓰면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7보다 커요.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3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1로 갈수록 수가 작아진다, 감소한다 이렇게 해야지 마이너스 방향으로 증가한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에 대해서는 증가한다, 감소하다, 크다, 작다 이 네 가지 표현만 하셔야 돼요. 증가한다, 감소한다, 크다, 작다. 1로 가면 증가한다, 1로 가면 감소하고 이쪽은 큰 수고 이쪽이 작은 수입니다. 이쪽이 큰 수고 이쪽이 작은 수예요. 수는 크다, 작다,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렇게만 표시하시면 됩니다. 음수가 되든 양수가 되든 관계가 없어요. 증가한다, 감소한다, 큰 수다, 작은 수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것이 이제 그 곡선이고 이것이 접선이에요. 접선, 기울기선이죠. 기울기죠. 이게 이제 기울기를 나타내는 건데 이 경우에 마이너스 1.5하고 마이너스 0.5하고 어느 것이 기울기가 큽니까? 어느 것이 기울기? 이게 기울기가 경사가 크니까 이게 기울기가 큰 것 같죠. 이게 기울기가 급하잖아요. 이건 완만하고 이게 기울기가 크는데 이거보다 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수학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울기는 이거는 이제 1차함수에서 자세히 설명도 기울기는 이제 이게 마이너스 1.5예요. 1 갔을 때 밑으로 1.5 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1 갔을 때 0.5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울기 값은 마이너스 1.5고 마이너스 0.5. 어느 것이 기울기가 크냐? 이것이 기울기가 큰 겁니다. 여기가 기울기가 큰 거예요. 이것은 기울기 값으로 비교하는 거지 그림으로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없이 그림으로 이렇게 뭐 이것만 있으면 이게 길을 가는데 절벽으로 올라가는데 이거보다 이거가 경사가 크다, 기울기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수학에서는 이 접선에서는 기울기라는 말을 쓰는데 기울기는 이것뿐에 이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기울기는 마이너스 1.5고 여기는 마이너스 0.5예요. 그래서 어느 것이 기울기가 크냐면은 B가 A보다 기울기가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 앞으로 이제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여러 가지 나오지만 이럴 경우에
수학적으로 기울기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표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림으로 하면 이게 경사가 크고 뭐 기울기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수학에서는 그게 아니라 기울기라는 건 이제 기울기가 뭐냐 하는 건 제가 이제 1차 함수에서 설명드렸지만 이거 변화분의 이거 변화예요. 여긴 1 갈 때 마이너스 1.5, 여긴 1 갈 때 0.5에 마이너스 0.5. 그래서 이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5, 이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0.5입니다. 그리고 기울기는 B가 A보다 큽니다. 왜? 숫자가 크니까 마이너스 1.5하고 마이너스 0.5하고 어느 게 크죠? 마이너스 0.5가 큽니다. 그러니까 B가 A보다 기울기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수가 크다 작다 증가한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별을 하셔야 돼요. 이쪽으로 가는 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감소하는 거예요. 마이너스에서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수는 크다, 작다,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렇게만 표현하시면 됩니다.